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스페셜 MC 제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헤르메스닥 하창환입니다. 연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도 화랑이고 굉장히 기분 좋은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근데 4월부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들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이제 뭐 외국인의 수급의 흐름들도 사실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세린메이가 또 다가오고 있는데 5월에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 볼지 바로 이분이죠. 오늘 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네. 서울경제TV 안에서 그렇게 네. 수익을 잘 내시는 걸로 아주 그냥 유명하시다고 제가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이 시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소감 한번, 각오 한번. 그냥 뭐 시장이 좋아서 뭐 운이 좋았다. 네. 역시 겸손하시네요. 네, 이제 시장이 네. 좀 안 좋아지니까 몸을 좀 사리자. 네, 뭐 그렇게 사리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솔직하게 또 답변을 해줬으니까 네. 오늘 내용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장이 시작하기 전에 SK 하이닉스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저 그래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증시를 봤는데 이거 네. 웬일인가요? 이게 잠재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건지 네네. 아니면 미국의 대해 변수가 영향을 미친 건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해당 부분에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오늘 실적이 2조 8,800억인가요? 거의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네.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이던스 한 1조 5천억에서 8천억 정도 잡혀 있다가 맞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뭐 2조 초반대, 2조 중반대까지 이제 보고서 나오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실적 딱 발표 나왔는데 시초가부터 그냥 좀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더니 세론으로 그냥 쫙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눈이 흔들려.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와.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음. 간밤에 좀 장대 연봉으로 맞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장대 연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뭐 그 전날 나온 양봉을 이제 감싸는 그런 그렇죠. 따뜻한 음봉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흐름에서 음. 이제 뭐 HBM3 엔비디아가 끌고 올린 그 SK 하이닉스가 좀 치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꾸로 딱 놓고 보면 이거 급등할 것 같은 그런 차트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1% 정도 올라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이러다가 또 음.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제 나오게 되면 뭐 반도체 섹터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SMCI에서부터 일단 실적 발표 전에 어떤 그 가이던스를 내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는 이제 성장 폭이 이제 좀 줄었다 아니면 추정치 정도 나왔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한번 팍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향이 뭐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이제 AI로서 어떤 그 성장을 하던 그 모멘텀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약간 약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5월 20일인가 22일인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약간 눈치 보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현물 매도, 기관의 매도 이런 것들 다 이제 뭐 오늘 베이시스 같은 경우 좀 안정적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쪽에서 수급 이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죠. 오늘 진짜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 달 특히나 한 달 동안에는 삼성전자는 샀지만 뭐 SK 하이닉스, 뭐 흡프스프, 네네. 한미반도체 이런 거 막 다 팔아져 있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수급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외국인이 왜 이렇게 변심을 했는가? 사실 변심이라고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그 매크로적인 환경에 따른 차익 실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차익이요. 좀 해봤어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꽤나 올랐잖아요. 많이 연초 올랐죠. 대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좀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싹 꺾여내려 고개를 탁 숙이고 있고 그렇죠.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피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호하다가 그 기대감이 이제 꺼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뭔가 이제 언제 금리를 그럼 인하할 거냐, 그리고 얼마나 인하할 거, 몇 번을 할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이제 붙어버린 거죠. 그 전에는 그렇죠. 이제 3월에 한다, 올해 뭐 3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게 싹 들어가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면서 조정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사실 뭐 차익 실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현을 하는 쪽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그런 좀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 혹시나 더 매력적인 산업군이 나와서 네. 외국인의 이 눈길이 네. 반도체에서 혹시나 다른 쪽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2차 전지? 저 PBR? 저 PBR? 뭐 조선? 약간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저 PBR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좀 만들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 PBR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국내 정책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투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이 턴어라운드 되는 사이클에 대한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넘버가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경기 사이클에 따른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반도체를 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외국인들도 지금 뭐 반도체 다 팔고 가자가 아니라 결국은 뭐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고 또 다시 가격적인 매력이 왔을 때, 아니면 이제 또 미국 장이 좀 조정을 충분히 받고 돌리는 시점이나 매크로적인 환경이 괜찮아졌을 때나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젠슨 형님께서 뭐 또 이제 샥샥샥 해주는 거죠. 뭐 2분기 실적은 뭐 그 슈퍼 그레이트 할 거다, 뭐 약간 이런 얘기 딱 해주면 또 다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좋은 얘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을 꽉 잡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면을 보면 그러한 기조가 깨졌을 때는 증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엑시트 전략도 세워봐야 된다. 저는 막 이런 막 텔레파시가 막 이렇게 전달이 됐거든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고민이 되실 텐데, 연초에 테슬라를 팔고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로 이제 갈아타신 분들 있잖아요. 반대로 진짜 이게 이게 그래서 종목을 함부로 갈아타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잘못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쵸. 어쨌든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다가 테슬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기사회생을 조금은 했어요. 그렇죠. 요런 뭐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기술적인 위치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봤었어요. 여기서는 반등 한번 줘야 되는데 하는 위치긴 했는데, 일단 뭐 콩콜에서 머스크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투자하지 마라. 잘 가요. 그런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모델 2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다 해가지고 외신에서 아니다 이거 이제 안 한다 했다가 주가가 쫙 빠졌는데, 그거 이제 우리 할 건데 하니까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을 거의 한 15% 올랐다가 한 10% 정도 마감했나요? 맞습니다. 15% 올랐다가 11%, 12%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직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뭐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던데,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는 형태로 간다면 그런 가능성은 좀 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좀 주더라고요. 이게 연초 대비해서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한다고 했다가 못 하나라고 해서 이제 외신에서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할 건데 해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물론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가에 대한 흐름들이 내년에 진짜 그렇게 빠르게 땡겨서 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고민은 저는 되더라고요. 저가 모델 2 말씀하시는 거죠? 모델 2.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사실 뭐
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한 좀 확신을 보였던 부분들, 그다음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네. 이 저가 모델을 양산하는 게 저는 테슬라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그 아시겠지만 전기차 지금 굉장히 박 터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혼자서 호로록 짭짭하던 그 시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 이제 가격 경쟁도 하기 위해서 낮추고 하다 보니까 마진도 낮아지고 뭐 시장 점유율도 이제 물론 뭐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새로운 이제 메이커들이 또 새로운 그 기존의 이제 메이커들이 또 만들어내는 전기차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제 좀 유지하는데 마켓 쉐어를 좀 유지하는데 필요할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탔을 때 네. 모델 2라고 해서 야 그거는 뭐 FSD 안 달아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구독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야, 우리 플랫폼 회사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판이 이제 깔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일단 최대한 많이 팔려야 될 거고, 거기서 남는 마진은 좀 적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그 자동차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익단, 그리고 그게 이제 집에 퇴근하고 딱 들어갔는데 혼자서 충전을 딱 마치고 주인님 돈 벌어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제 로봇 택시로 또 활동하고. 예, 그리고 네. 이제 딱 돌아와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로봇 택시 불렀을 때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수료를 뭐 또 당연히 테슬라에서 어느 정도는 또 챙기겠죠.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SD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에 대한 얘기들도 좀 일부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좀 큰 기업에서 그럼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차를 사고 한 10년 정도 유지하면 오히려 차값이 네, 이런 로봇택시로 벌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인건비도 안 들잖아요. 인건비도 안 들어요. 예. 그냥 다 자고 있는데 네. 자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또 AI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35,000개의 H100을 확보를 했고 네. 이게 85,000개까지 확대를 하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사실 가지고 있는 사업권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단순히 전기처럼만 보지만 이게 제일 끝단에가 AI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뭐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 로봇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를 본다고 한다면 어느 쪽을 가장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뭐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풀 SD와 로봇 택시 요게 이제 하나의 패키지로 보면 결국은 이익을 또 추후에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 지금은 공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로봇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 네. 아, 프라임 옵티머스. 약간 그 영화 생각나는데. 손가락도 잘 움직여요. 네. 이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라인업에 들어가고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마진이 다시 인건비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영업이익률이 지금 떨어졌다고 막 이렇게 까내렸지 않습니까? 주가 많이 높아요, 사실. 떨어졌고 네. 다른 회사들 비하면 굉장히 높은 진짜 편이거든요. 높은 편인데.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로봇이 들어왔을 때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실현되어 간다라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이다 보는데, 일단 그게 다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 이게 필요하다. 그럼 또 다시 돌아서 이제 예.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자동차에도 반도체 많이 들어가고요. 로봇도 맞아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엄청 들어가죠. 예. 그리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중앙 서버에서 어떤 온라인으로 하나의 그 서버가 모든 로봇들을 컨트롤하는 거, 이거는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쪽으로 만약 간다. 아, 그러면 파운드리 쪽의 기회가 굉장히 크지 않겠나. 그쵸. 개수를 많이 찍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로봇만큼 또 이제 칩을 다 달아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음. 생각하면 또 굉장히 또 근데 반도체는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터미네이터나 네네.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다들 아실 텐데 그 스카이넷이 네. 조종하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고민이 되는 게,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FSD, 뭐 로봇택시, 네. 그다음에 뭐 AI 이런 쪽으로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떡하죠? 2차 전지는 잘 되겠죠.
잘 되나요? 잘 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지만 네네. 그들이 다 배터리를 써야 되는 거는 팩트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가 모델 만들어 갖고 나왔는데 뭐 물론 LFP 쓰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LFP 준비하고 있고 특히 네네. 북미 쪽이나 뭐 유럽에 팔 때 그 지금 뭐 자국 기업들 보호하기 위해서 법안 IRA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과 LFP 갖다가 쓰면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내 기업들에게 분명히 2차 전지도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로봇이 에너지 없이 못 움직입니다. 로봇에도 2차 전지 다 달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생각하면 2차 전지 시장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감소 얘기가 일부 있었고 네. 포드가 저는 좀 사실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좋게 하면서 네. 투자는 왜 지원합니까? 단기적으로 이게 진짜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네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2차 전지 좀 큰 대형 회사들 뭐 셀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게 자꾸 줄이거나 아니면 이연시키거나 계약은 뭐 큼지막하게 하지만 뭐 이제 갑자기 계약 기간을 막 늘려버린다거나 그렇죠. 이제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약간, 가자 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혹은 뭐 시나리오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좀 그런 얘기들이 덜 나왔을 거라고 기세를 좀 생각하거든요. 탔을- 예, 결국은 뭐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라면 사람들의 이제 뭐 차량 구매 여력도 더 생길 거고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얼리 아답터들이 이제 전기차를 쫙 사고 나서 이후에 좀 따라오는 수요가 굉장히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유럽도 해증권이죠.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이 한 10% 정도 줄은 상황이니까 역성장이 이제 거의 지금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안 나왔던 그런 부분이 이제 전기차에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 시장 안 좋아진다 했을 때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우리는 안 좋을 때 더 투자해 하고 투자하다가 맞아요. 요번에는 처음으로 발표했죠. 감사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2차 전지 공장을 이제 뭐 짓는 부분에 시간을 늘리거나 그걸 축소하는 부분도 결국은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거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가 손실폭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적자를 너무 오랜 기간 끌고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의 정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나중에 수요가 폭발했을 때 그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2차 전지 기업들의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지만. 그러면은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제 상저 하중으로 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상자 중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아니, 요즘에 계속 밀고 있더라고요. 뭐 1분기 쪽 지나가면은 네네.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거야. 네네. 사실 저는 좀 이유가 종감은 잘 안 되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네. 사실 막 엄청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맨날 그렇죠. 올라가는 거 보면은 탄산 리튬이 어쩌고저쩌고 막 찾아서 보면은 아주 그 자리에 거의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리포트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의 이런 얘기들로 본다면 좀 더 경계감을 가져야 되고 네. 아니면 시나리오적으로 조금 더 사실 자리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뭐 네네. 포스코 퓨처 실적 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애들 사실 좀 뭐 SDI도 그렇고 뭔가 해보고 싶은 욕망이 들썩들썩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뭐 투자자 그러니까 좀 긴 호흡에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뭐 누가 봐도 뭐 이중바닥, 삼중바닥을 약간 만들어 맞아요. 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네네. 요거 깨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면 네. 굉장히 짧은 손절이 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업황이 돌아서서 정말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고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수익을 또 크게 낼 수 있는 구간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구간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그 삼중바닥을 이탈할 때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바닥을 찍는다 싶을 때 사기보다는 거기서 확인을 하고 좀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저 하고가 아니라 네. 상저 하중이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그러면 지금 뭐 최악은 조금 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중이 되는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좀 이어질지 지금 뭐 금리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니까 결국 뭐 경기는 계속 좋다고 하지만 뭐 중국 경기 또 조금 살아나는 흐름이지만 글로벌 경기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요거 좀 주시하면서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하시더라도 뭔가 뭐 대단하게 큰 수익을 놓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안개가 가득 찰 때 들어가지 말고 네. 안개가 좀 사라져서 뭔가 희끗희끗 보이기 시작을 할 때 네. 그럴 때 쉽게 표현하자면 네. 접근하자라는 얘기고. 맞습니다. 저쪽이 길이구나 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평선으로 친다면 역별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네. 이평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 정배열로 막 돌아서는 그런 초입 부분 네, 아니면 네. 첫 번째 급등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네. 뭐 그럴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 네,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도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맞아요. 약간 좀 사는 느낌이고 응. 살짝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은 들긴 해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조금 더 저는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근데 이게 그 말씀 주신 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야 와봐 여기 맛있는 거 있었는데 딱 갔는데 딱 지뢰 밟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조심을 해보자. 네네. 그러면 이것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2차 전지 투자할 때 이 어느 쪽을 먼저 보고 뭐 셀이냐 장비냐 소재냐 저는 답을 정해놓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소재부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약간 소재 쪽이 아무래도 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여기가 맞아 라는 생각은 아직은 잘 그냥 전반적으로 다 또 지난번처럼 워낙에 다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괜찮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뭐 다들 가장 관심 있는 셀 쪽, 그러니까 소재 쪽, 소재 쪽이 먼저 움직이고 아무래도 장비 쪽은 이미 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근데 일단 소재는 찍어내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소재는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도 음. 사실 장비 쪽은 한번 수출 한번 뭐 이렇게 뭐 공급 계약하고 나면 또 쭉 이렇게 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소재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쪽은 그때 가서 내가 대장입니다 하고 먼저 치고 가는 애들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생각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들긴 한데 그건 뭐 본부장님 생각을 제가 좀 참고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네. 저도 일단 무조건 소재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소재가 사실 시장을 굉장히 뒤흔들었던 그런 그쵸. 종목이 많잖아요. 뭐 네. 에코프로, 네네. 다들 처음에 이제 2만 원대부터 롱 잡으신 분들은 지금 뭐. 저희를 못 봐요.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저희를 안 봐요. 네. 지금 다 저기 어디 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또 상승폭이 거기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시장이 커졌을 때 단연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고민되는 건 장비랑 셀이에요. 왜냐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셀을 좀 막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수주 공급 나오는 거 보면은 죄다 장비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장비가 뭐 계속해서 공장을 늘리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누적 수주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이거 진짜 엄청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장부가로 봤을 때 보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막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선반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잠깐 올랐다가 다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아니 이 정도로 실적 쌓이고 좋아지는데 주가는 왜 박살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로봇이나 이런 기타 다른 데까지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장비가 지금 갖다가 이 캐파를 다 감당이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면 사실 에너지 장치가 그쵸.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도 막 노려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주까지 한번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넘버를 분명 시장에서 중요시할 텐데 그럼 장비가 당연히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소재 쪽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대시세를 한번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지금 그래서 이제 힘든 구간인 건데 그렇죠. 오고 다음번에 2차 전지의 상승기가 돌입했을 때는 기존의 시세를 내지 않았던 장비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차화정이나 네네. 한번 시장 때 엄청 주도했었던 기업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정고점 못 가요. 아 맞아요. 보통 한 1년 반 정도는 최소 쉬고 네. 그리고 이제 갱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갱신을 못하고 네. 오히려 막 조선 쪽에 갔을 때 막 기자재가 갑자기 막 치고 아 가고 맞아요. 왜냐면 태용이라는 기업도 네. 시가총액 1위 한번 했었잖아요. 아, 물론 맞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긴 했지만 네. 그런 이제 아이디어로 본다면 자동차도 음. 자동차가 좋았을 때 부품주가 오히려 막 더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소재가 중심이긴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쪽으로.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실적 잘 나오고 수주 쌓여 있는 거. 아니 우리 회사는 넘버가 나오는데 왜 그렇죠. 저평가 받아야 되냐? 네네. 수급 가 해가지고 만약 수급이 받아주기만 한다면 네. 그때부터는 우리 2차 전지 올라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횡보하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어떨 때였냐면은 에코프로 배면 실적이 나왔는데 이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가속도가 붙고 기울기가 있네. 네. 그때부터 20만 원부터 150만 그렇죠. 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7배. 네. 그 전에 10배가 올랐는데 거기서 또 7배가 올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과연 뭐가 있을까? 가능성이 뭐 장비 저는 덕기. 높다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은 항상 신선한 걸 찾을 거고 그렇죠. 그냥 뭐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굳이 뭐 물린 개미들 탈출시켜 줄까? 그러니까요. 네, 돈 써서 굳이 탈출시켜 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비 쪽은 돈이 적게 들어도 충분히 이제 그 매물 소화하는데 뭐 크게 오른 게 없으니까 네,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날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여기는 올라가려면 저 개미들의 모든 총알을 다 받아내고 아유, 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시장 항상 신선한 거 찾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 섹터 내에서의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았던 걸 찾는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고민이 되는 쪽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또 시세가 나왔던 전해질 네. 약간 요런 쪽인데 네. 이게 사실 이쪽은 엔캠은 이제 패시브가 낳은 개물에서 펜학계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MSCI 편입에 대한 이런 이벤트로 사실 이슈가 있고 근데 전 IRA로 막 해서 막 수혜를 받을 거다 해서 올린 것 치고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올라갈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야 이제 얘야? 약간 이제 그 2차 전지 안에서 사실 다른 거 다 안 갈 때 엔캠이 뭐 그렇죠. 2차 전지 쪽에선 날랐으니까 뭐 좀 과하게 올랐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한데 네. 근데 또 뭐 뜯어보면 저렇게 또 오를 만한 뭐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뭐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의 52% 이상의 점유율, IRA 법안에 따른 수혜로 본다면 결국 쟤네 거밖에 쓸 게 없고 뭐 한국 거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은 엔캠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죠. 기대감으로 이제 올랐다. 그러면 이제 저거는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조정 이후에 넘버가 그렇게 찍히냐 확인하는 시점에 또 한 번 또 움직임이 나오겠죠. 이 정도로 올라갔으면 사실 조금은 조심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요번에 그 돌릴 때 저점에서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게 쌍봉 찍고 죽겠지 했는데 그냥 슉 가버렸잖아요. 고점 돌파하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고 배야 하면서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또 조정 나오는 거 보면 저거 쉽게 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눌림 이후에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또 조정이니까 그렇죠. 요 저점을 또 형성하고 다시 한번 또 고가 갱신을 하는 그림이 나올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고점을 갱신해놓고 조정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추세적으로는 좀 살아있다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근데 뭐 사실 아시겠지만 네네. 뭐 K증시 뭐 한미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어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막 어마어마했죠 그냥 막 공행진 뚫어버리고 막 막 나오고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좀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조선도 슈퍼 사이클 얘기하지만 이미 한 번 시세 줬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는데 밸류를 찬찬히 뜯어보면 2026년 포워드 가이드의 실적을 지금 선반영해서 올라가네 얘가 하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조선은 그냥 전통적인 제조업인데 AI가 붙은 것도 아니고 뭔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래 뭐 친환경 발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 가면 간다고 해줘야지 약간 이렇게 해서 매매가 들어가는 거지. 저게 막 와 싸다 와 이거 실적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네. 그러니까 넘버가
지금 나중에 미래 넘버가 지금 밸류로 따면 지금 너무 싸.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구간이거든요. 그쵸, 그건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면 가는갑다 하고 또 매매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덩어리가 워낙 커져 있었던 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막 그 밸류 때문에 이게 맞나? 그러면 사실 초전도체 같은 건 아예 뭐 손도 못 대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그 밸류 고민을 할 때가 네. 오히려 맥점일 때가 많아요. 아 그렇죠. 이거 한미반도체도 이전에 이제 또 막 엄청 고점 또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그때가 6만 원대만 막 하더라도 행보하던 그 시점에서 너무 비싸다.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말도 안 된다. 맞아요. 이거 더 갈 수 있느냐. 네. 요런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증권사 리포트 터지면서 막 13만 원 또 20년만 원 나오면서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예, 지금 뭐 13주니까 네, 뭐 예, 지금 뭐 그 너무 그 한쪽에 이렇게 그 고정관념을 갖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 계속 생물이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그렇죠. 게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엔캠도 그런 관점에서 그 들어가 있는 그 핸들링 하시는 형님들이 주포들이 뭐 계속 올리겠다 하면 뭐 명분은 뭐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올리지 않겠나 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투자 심리를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싸긴 하지만 네.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싶을 때는 네. 가격은 무조건 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치킨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네. 지금 너무 막 네. 한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치킨 20만 원에 먹을래? 먹어야죠. 먹어야죠.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보신다면은 이게 비이상적이지만 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는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좀 초보자분들은 네. 접근하실 때 항상 좀 저 청산에 대한 기준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건 진짜 예, 중요하죠. 그 실행에 좀 옮기는 게 참 네. 좋겠다.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네. 나중에 큰 금액으로 하시면 네. 그렇죠. 다 없어져요. 안 돼요. 아니 버튼이 안 눌러져요. 이제 금액이 딱 커지는 순간 그쵸. 손실이 막 감당할 수 없는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그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너무 큰 비중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넣었던 70%, 예, 그런 경우들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30%만 뭐, 넘어가도. 많이 올랐다는 거는 팩트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네. 예. 역시나 이렇게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막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네. 투자 열기가 최고조입니다. 저도 막 해외 증시 막 다크서클 생기면서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물론 저는 개미긴 개미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외환 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M7의 실적 발표일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스파이 S&P라든지 나스닥의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M7에서 지금 몇몇 기업 발표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지금 시장 자체가 좀 꺾여 내려와 있어 갖고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좋은 숫자나 아니면 그 드라마틱하게 좋은 숫자가 나와도 네. 다음은 이 퀘스천을 전부 던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이 사실 메타가 뭐 엄청 안 좋아진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실적 좋았어요. 네, 실적도 좋았고 매출이랑 순이익 뭐, 증가고. 네, 가이던스 조금 떨어질 겁니다 했는데 주가 확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가 네. 실적 잘 나왔는데 가입자 수 공개 안 한다고 해서 박살났잖아요. 네. 메타가 월간 이용자 수 네. 이런 거 공개 안 한다 했거든요. 왜일까요? 페이스북 쓰십니까? 저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네. 가입은 되어 있는데 저도 가입은 돼 있어요. 이제 그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 아닐까 하는 하긴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그게 공개가 되는 순간 광고 수입이 팍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래픽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좀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는 향후에 나올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정말 좋지 않은 다음에 소폭 좋습니다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내리는 거 멈추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주가를 위로 막 치고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M7에서 만약에 세 개가 잘 나왔다. 가이던스도 좋아요. 네. 특히나 막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네. 실적 지금 막 너무 좋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젠슨왕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2분기 대박 납니다. 네. 메가 실적 파티 할 거예요. 이렇게 딱 했어요. 네. 그래도 안 될까요?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정도는 나와야. 한 그 정도 되면 증시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진 상황이니까 네네네. 엔비디아도 많이 빠져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좀 돌리지 않겠나.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 방어는 제가 봤을 때 제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뭐 가이던스 자체는 뭐 다들 아는 것처럼 거의 독과점이니까 지금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이제 가이던스 발표할 때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그 AI 칩 대체할 수 있는 거 뭐 AMD에서 하겠다지만 별 얼마 안 반응 되겠죠. 없잖아요. 예, 네.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생산이 되는 거를 얼만큼 빨리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게 다들 원하니까. 그렇죠. 그 수요가 살아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게 이제 우리 요런 뭐 파운드리 요렇게 해서 생산 요만큼 2분기에는 뭐 1분기 판 거에 뭐 2배를 늘리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면 저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도 기대치가 지금 너무 크면 또 네네. 반영을 이미 다 했다 생각하고 또 올라가긴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SMCI가 서버단의 이제 AI 서버단에서의 어떤 그 성장성이 좀 멈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숫자에 엔비디아가 딱 반영이 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좀 눌려가지고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네. 요번에야말로 반드시 내가 사겠다 해서 막 네네. 비중을 확대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저랑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막 안부 인사 하시는 분들도 네. 나는 드디어 엔비디아를 잤어 막 이런 이제 텍스트가 또 막 나가려고 하거든요. 고점 신호인가요? 그래서 약간 저는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지금 겁먹고 안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M7 위주로 비중을 좀 확대를 하는 거는 네. 지금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사실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조정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걸 뭐 내릴 때 얘네들 사야 돼라고 보기보다는 증시가 일단 어떤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네네. 그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에 사더라도 아마 뭐 크게 뭐 비싸게 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알파벳 지금 주가 추이 보면 추세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견조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마찬가지고요. 엄청 튼튼해요. 그냥 뭐 반도체단의 엔비디아만 지금 살짝 고개가 좀 꺾인 상황이지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시장 상황 무시하고 얘네들을 담아간다?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이제 뭐 제조업 지수 나왔을 때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피봇하면서 다시 쫙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좀 그 백업 해줄 수 있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 추세 지금 꺾여 있는 상황에서 다시 안정을 찾고 상방으로 돌리는 시점이 오면 그때 또 눌리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좀 신중하게 네. 상황을 지켜보고 네네.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무려 50분 동안 이렇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이제부터 본 게임이에요. 지금 이 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네. 시장의 방향성, 행간의 의미, 5월 중순까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끄집어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4월에 각광을 받았었던 산업군들 중에서 네네. 5월 시장이 됐을 때 비중을 축소를 해서 내가 새로운 뭔가 총알을 만들어낼 만한 산업군들 엑시트를 해야 되는 산업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각광을 받았다. 이거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맞아요. 섹터들에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되나? 일단 네. 반도체단에서 네. 그 밸류가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50배 이상 막 받아낸 예. 그런 종목군들. 좀 많이 올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네네네. 미래 기대감으로 네네.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추세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비중 축소를 좀 하고 반도체 내에서도 밸류적인 부담이 없는
어차피 업황은 돌아설 거니까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요. 사실 SK하이닉스도 내년 실적 20조 뭐 이렇게 보면 지금 130조는 저는 싸다 생각하거든요. 해외 기업에 보면 진짜 너무 싸요. 그렇죠. 진짜. 말도 그럼- 안 되게 싼데.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연초부터 많이 올랐다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조정이 나온다면. 뭐 그런 거 쪽으로 좀 갈아타 보는 거,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많이 올랐던 거 추세 꺾이는 시점에서는 네. 조금 정리를 하자. 저는 이제 사실 밸류를 기준으로 잡고 투자를 한 사람은 아닌데 일단 시세적인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이 추세가 꺾이면 낙폭이 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비중 축소. 그리고 5월은 아시잖아요. 세리메이.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통계를 믿어야 될까요? 저는 믿고 비중 축소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네. 만약에 대선만 없었으면은 네. 저도 100% 비중 축소에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대선이 있었던 해는 네. 금융위기 이후로 한 번도 네. 증시가 눌린 적이 없는데 세리메이가 없었나요? 계속 올랐죠. 아. 네, 그러니까 살짝 눌리더라고. 오히려 그게 눌림목 매수가 기회가 돼가지고 네네네. 11월로 가면서 완전 기회가 됐었던. 물론 이제 그 타이밍을 우리가 다 잡아갈 수만 있다면 당연히 파는 게 맞죠. 근데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정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네. 그 포트 채우는 게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큰 상승 흐름은 네.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그런 부분에서는 뭐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어찌됐든 상승 추세예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좀 기울기가 뭐 좀 낮아서 그렇지. 네. 미국장은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조정이 이제 폭이 얼마나 되고 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딱 정확하게 잡기는 힘드니까 네.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은 세린메이를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약간 선반영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한데, 수급봄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뭐 5월 달에 지금처럼 만약에 그 물가 지표가 잡히는 흐름이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간다든지, 어떤 경기가 고용이 너무 좋고 경기가 계속 좋은 흐름으로 지표들이 나온다면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물 건너 가는 그림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충격은 한 번은 좀 받지 않겠나. 세게. 뭐 세게는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 빠진 거 정도 지금 반등 좋다 또 그 정도 빠지지 않겠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점을 잡아가면서 뭐 피봇이다 하면서 이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피봇이 아니더라도 야 피봇 필요 없어, 경기 너무 좋아, 뭐 노랜딩이야 하면서 또 뭐 그런 논리로, 사실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귀 걸리고 하니까 그래요. 또 올라가면 이제 그런 논리로 갑니다 하고 이제 또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또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나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뭐 큰 방향은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잠시 이제 뭐 쉬어가는 시점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이거고, 그 타이밍은 뭐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서울경제TV에서 또 정확하게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잡아드려야죠. 네.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식을 모아서 네. 집단 지성으로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5월달에 우리가 투자할 때 세린메이에 사 들어간다라는 게 네. 상당히 좀 힘들긴 하겠지만 네네. 5월달에 정말 진짜 이 산업 하나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뒤로 빼죠. 이게 사실 그때 가봐야 아는 부분인데, 왜냐면 이제 시장이 항상 만들어주는 쪽으로 저는 붙는 게 너무 그 마음고생 안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어떤 시장에서 이제 섹터를 전반적으로 들어 올려 준다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지금 장이 조금 빠지면 4월 들어서 좀 올라가는 sek터가 음식료 섹터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5월 달도 만약에 조정이 쭉 이어진다 하면 뭐 그쪽은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음식료 섹터 단에서 한번 뭔가를 노려보는 거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반도체가 많이 빠졌을 때 뭐 주워 담는 거 괜찮은 방법이고, 네. 그리고 또 저 PBR 관련주들 지금 그쵸.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예, 걔네들도 지금 뭐
사실 뭐 정치적인 그게 좀 걸려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 여당 이제 야당도 뭐 그런 컨센서스가 맞춰진다.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이 저평가돼 있는 코스피를 좀 살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뭔가가 이 조율이 되고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간다 했을 때는 조금 세게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 번에 지금 눌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된다라면 뭐 이쪽도 나쁘진 않을 건데 사실 저 PBR이 대부분 배당주라서 맞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예, 많이 빠졌을 때 그냥 사놓으면 배당 받습니다. 네. 예, 그렇게 관점으로 또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해놓는데 시장이 이쪽으로 안 가는 그림이다.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으면 항상 테마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뭐 유르기판이나 초전도체 같은 거 하나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거 할 것 같아요. 그거 뭐 한두 달 하고 뭐 또 장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또 만들어 주는 것도 들어갈 것 같고. 근데 이거 진짜 정말 좋은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진짜 배워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시나리오를 딱 설정을 해요. 근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은 너무 즐거운 시장이 되는 거죠.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고민하고 딱 전략을 짰는데 내가 생각한 거 정반대 시장이 생기면 사실 매매를 줄이고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바라본 시각이 완전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들 그리고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건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그 시장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는 데 안에서 플레이를 해보자라는 얘기니까 어렵지만 이게 진짜 정답이긴 하거든요. 항상 시장이 돈이 가는 이유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네, 나중에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땐 이미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돈이 가는지 그 흐름으로 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고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해야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는 아주 좋은 투자 전략까지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뭐 보세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의견 막 좀 조율을 해가지고 네. 제 시나리오는 이제 뭐 약간 이런 거니까 또 이게 그러면 또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또 참고를 하셔서 항상 또 잘 맞추시니까 저는 올해에는 네. 관세청의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산업군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지금 그렇죠. 뭐 네. 뭔가 수출 동량이 좋아졌다 막 가는 것 같아요. 네, 조선도 조선도 네. 제일 좋아진 부분이고 네. 반도체도 제일 좋아진 부분이에요. 자동차 수출 데이터 꺾였다고 하니까 박살났다가 4월달에 돌아오니까 빠르게 반등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요 지역이 어딘지 그런 흐름들의 플레이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뭐 이제 조선, 뭐 저PBR 이런 이제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쪽 보시되 5월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어요. 우주항공청 지금 뭐 AP 위성이나 뭐 관련 주들 좀 세트레가이나 최근에 날라갔잖아요.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청단위가 된다라는 거는 예산이 새롭게 짜이는 건데 그쵸. 이게 해외 선진국의 흐름을 보면 이게 자금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막 그냥 거의 무한대로 지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안 하면 우주 항공 산업에서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라보고 있는 건 뭐죠? 5대 강국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나라가 어떻게 하려나. 우주항공에서 대박 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모멘텀이 터진다면은 우주항공까지 넣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후보군을 저도 세워놓고 관련된 산업군으로 간다면 거기서 대장주들을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대장주가 뭐예요? 결국엔 수급이 가장 많이 쏠리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제일 좋아하고 관심 있어하는 그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사놓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저도 들어가는 것을 좀 좋은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료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었죠.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공통 분모에서 일단 좀 시나리오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이런 두 가지 산업은 식료랑 위성 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아주 알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그 시장이 왔을 때 수급이 쏠리고 가는 종목을 알고 싶으면 서울경제TV 항상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애청을 하시면 그렇죠. 딱 나와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공부해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은 이게 의견 전달이 안 돼요. 네. 댓글, 좋아요 팍팍 달아주셔가지고 나 이거 궁금합니다. 네. 아이, 두 분 나와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셔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또 아낌없이 포장 없이 그냥 막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서울경제TV가 여러분들 힘든 시장 안에서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그리고 행복한 정보 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확한 가이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